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어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떼부자 기회가 왔습니다. 국내 위적으로 모든 경제 악재가 터지는 중이고 그로 인하여 주식은 연일 계단식 폭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은 거래 없이 급추락 중입니다. 전쟁, 물가, 금리, 침체 네 가지가 2023년으로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 무디스 등 국제기관들은 연일 경제위기와 자산가치 폭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바꿀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시기와 추천을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기꺼이 터질 것이 터졌다. 떼부자 기회가 왔다. 자, 이제 불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최대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30년 만에 한 번, 100년 만에 한 번의 어떤 기회라고 또 하잖아요. 자, 꼭 낚아채셔야 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집값 대폭락 세 가지 심각한 사태로 지금 진입합니다. 뭐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막상 집 내놔 보세요. 10억짜리 7억에 내놔 보세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뭐 안 빠졌어요. 여기는 어쩌요. 저에게 반절 가까이 이렇게 매도자 문의가 옵니다. 죽겠다고 그래, 한마디로. 이미 어떤 곳은요 2년 3년 이상 떨어져야 할 시세로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본인들한테는 안타깝겠지만 또 역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금리 내려도 속수무책, 집값 치솟던 나라들 이제 폭락 공포. 자, 왜 집값이 이렇게 대폭락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짚어보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하는 거, 이게 가장 커요. 물론 전쟁하고 물가, 코로나 여러 가지가 겹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식하고 비트코인 등 선행지수, 위험자산이 대폭락을 하는 중이라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값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하고 연계된다고 제가 했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거의 20년간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자, 해외 집값이 대폭락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먼저 자, 연말 기준으로 미국 금리가 3.5에서 5%, 그리고 한국은 3에서 4%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연말 대출 미국 6에서 8%, 한국 7에서 9% 점점 올라가고 있죠. 대출 금리. 이 정도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집값 폭락. 자, 금리 부담하고 대출 제한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두 번째,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지금 계단식 폭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이 가장 근본 원인이고, 주식은 이미 고점 대비 30-40%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70%나 폭락 중인데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락 지금 초기 단계예요. 주식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23년 전망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외 집값 대폭락. 이제 집값은 더 무서운 게 얘들은 미리 많이 빠졌잖아요. 얘들은 빠진 게 별로 없어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세계 금리 인상 후에 급격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 하락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무려 14개월 연속 하락. 많이 떨어진 곳은 지금 이미 반토막 났답니다. 자,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거의 10에서 25% 사이로 급락 중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2023년 부동산 전망 국내외 요소 100% 하락 예상이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다 하락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얼마만큼 떨어질 것이냐, 그 폭은 얼마고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뭐 올라간다 어쩐다 막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제 말 바꾸기 다 했어요. 보시면 정부 부동산 정책 22년에 하락한다, 23년에 하락. 그렇죠. 이 정책은 우선 보기에는 상승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규제 해제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하락을 부추길 겁니다. 왜? 매물이 더 막 쏟아지게 되겠죠, 이제. 자, 부동산 매매 심리가 지금 최악인데 갈수록 하락. 3년에는, 내년에는 더 심해요, 하락. 자, 부동산 거래량 지금 역사상 사실상 최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락. 23년도 하락. 기준금리, 대출금리 하락.
공급 물량, 입주 물량, 특히 3기 신도시에 매머드 폭탄이 있습니다. 하락. 다주택 매물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락. 해외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하락. 자, 부동산 거품. 자, 22년, 23년 다 하락입니다. 거품이 너무 커서 폭락한다 이 말이에요. 국내외 경제 최악이죠. 내년 경제 성장률 올해 반토막도 안 돼요. 하락. 자, 주가, 가상화폐, 원화 이게 선행지수인데 얘들이 지금 다 급락하고 있죠. 당연히 또 하락입니다.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면 100% 하락, 100% 하락이에요. 자, 상승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하락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잘못하면 망하는 투자. 자,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보세요. 먼저 부동산부터. 자, 무주택 실거주 명목으로 꼭지에서 투자. 그리고 지금 좀 빠졌다고 해서 이 정도면 감으로 그냥. 특히 우리 중개소 사장님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 사장님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금매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생각해 보세요. 6억짜리가 3억이 됐으면 금매죠. 지금 수원에 널려 있어요. 6억짜리 3억. 금매 맞잖아요. 반토막 났으니까 예전 같으면 꿈도 안 꿨을 거예요. 아마. 불과 1년도 안 돼서 반토막. 뭐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전국이 지금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매수하면 안 돼요. 두 번째, 1주택자들. 자, 아직은 하락 중인데 본인 거나 자녀 거 많이 빠졌다고 추가로 매입하는 거야. 이건 빠른 거예요, 지금. 세 번째, 1억 미만밖에 없어요. 근데 빠졌다고 해도 나한테는 그림의 떡이야. 왜? 1억 미만이니까. 그래서 그걸 못 참아갖고 좀 빠졌다고 빌라, 오피스텔, 도시 형성할 때 갭 투자를 망합니다. 망해. 그 황금 같은 기회가 오는데 왜 이런 걸.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이거는 그냥 부동산하고 차원이 달라요. 부동산은 나중에 또 회복이라도 하지만 얘들은 망합니다. 그냥. 자, 집 판 돈, 특히 집을 판 사람들, 여윳돈 꼭 주식 사요. 주식.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삼성전자를 사요. 왜 삽니까? 바닥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코스피 1000까지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당장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코로나 이후에 2배 수익을 번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냐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2천만 원 투자했던 걸 2억으로 확대시키고 대박을 기대해서 투자. 자, 원금 회복 지금 많이 이제 잃었어요. 그러니까 원금 회복하려고 자꾸 대출 받아갖고 물타기. 돈 번 사람들은 몽땅 투자. 제가 주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잃으면 망하고 돈을 벌어도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국은 몽땅 투자하는 바람에 탕진하니까. 처음에는 삼성전자부터 출발하는데 나중엔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 주식을 잡게 돼가지고 그것도 리딩을 받는다고. 그래서 리딩하는 사람들 실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 가상화폐 2030 주변 떼돈 번 친구들 막 눈이 뒤집히죠. 뭐 1000만 원 갖고 뭐 10억 벌었네 이런 말 나오니까 70% 현재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질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몇 배 기대하겠구나. 아직 바닥 아니에요. 미래 트렌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타기 그러면 인생이 꼬이게 되겠죠. 자, 4가지 갖춰야 돈을 법니다. 꼭 기억하세요. 떼부자 반드시 돼요. 자, 모두 갖추도록 하세요. 이거 본인이 혼자 갖추기 어려워요. 꼭 전문가라든가 어떤 의뢰를 받는 게 더 나아요. 자, 보세요. 타이밍, 입지, 물건, 자금 활용 이게 다 갖춰지면 환상적이에요. 보세요. 집값 하락 중에 10억짜리가 있다고 봐봐요. 그럼 4억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서울 투자 10억 18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지겠죠. 이미 18억은 15억에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10억. 그럼 4억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10억이 18억 회복하고 서울은 26억으로 가요.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데 여러분들 또 올라간다고요. 자꾸 폭락한다고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져요. 순수익이 16억이나 돼요. 이 4가지를 다 갖추면 그냥 4억 갖고 16억. 물론 12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세금은 내겠지만 아무튼 16억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타이밍이 부족하다? 자, 입지, 물건, 자금 다 갖췄어. 근데 집값 상추장에 10억 서울 투자를 했어요. 자, 10억 아파트밖에 못 잡아요. 왜? 상추장에 잡았으니까. 타이밍이 문제라서 4억. 자, 그런데 결국은 10억이 6억으로 빠지고 14억. 그래도 수익은 4억을 버네요. 왜? 10억에 잡았다가 6억으로 떨어졌다가 14억으로 결국 가니까.
천지차이죠. 타이밍 못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입지를 잘못 잡았어. 타이밍, 물건, 자금 활용 다 좋아요. 집값 하락장에 10억 서울 외를 투자했어요. 자, 18억짜리를 투자를 했는데, 자, 10억짜리 잘했네요. 4억 갭으로. 근데 서울을 투자하지 않고 자꾸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을 투자했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봐요. 자, 잘해야 본전 회복입니다. 이거 본전 회복만 하면 그래도 8억은 버네요. 얘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지방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또 본전 회복을 못하면 뭐 5, 6억, 4억에서 수익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물건이 부족해도 안 돼요. 타이밍, 입지, 자금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자, 집값 하락장 10억 서울 잘 좋아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또는 나홀로를 투자해버렸어요. 결국은 자, 13억짜리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13억짜리가 10억으로 내려올 거예요. 4억으로 갭 투자를 했어. 얘는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16억. 그래도 수익이 6억은 버네요. 아파트를 투자했으면 이렇게 많이 벌었을 텐데 나홀로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 투자하는 바람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 자금이 얼마가 됐든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을 못해. 타이밍, 입지, 물건 다 끝내주는 거 다 맞췄네요. 그런데 자금을 활용 못해. 집값 하락장에 4억 갭 투자 또는 실거주는 빚투자를 해야 하는데 또 서울 투자도 자 그냥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7억짜리가 떨어져야 4억밖에 안 되겠죠. 이걸 그대로 실거주하는 거야.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이건 결국 4억에서 10억 하니까 수익이 6억으로 줄어들어요. 빚도 안 냈기 때문에. 빚이라도 내면 더 비싼 게 많이 빠지니까 많이 올라갔을 텐데 어떻습니까? 하나 부족함으로써 수익이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금액별 하락 시세, 갭 투자, 상승장 수익률.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최고가 시세가 지금 20억에서 40억. 자, 15억에서 20억, 10억에서 15억, 5억에서 10억을 한번 나눠봤어요. 이건 최고가 시세. 작년이나 올해 중에 찍었겠죠. 자, 서울 기준입니다. 또는 수도권. 여기 보시면 하락 시세 대략 40% 보자고요. 20억짜리, 40억짜리, 20억은 14억으로, 40억은 25억으로 떨어지겠네요. 그럼 하락기 때 이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 또는 대출받을 금액은 6억에서 13억이면 얘를 잡는 거예요. 20억에서 40억짜리를. 대단하죠. 갭 투자하게 되면 또는 대출받고 실거주하면. 자, 이제 상승장이 얼마까지 뛰느냐. 14억에서 20억을 잡게 되면 30억에서 60억. 이거 회복하고 끝나지 않아요. 더 갑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금이 무려 16억에서 25억이에요. 세상에. 6억 13억 갖고 16억에서 25억을 버는데 서울 강남 3구의 새 아파트 재건축, 용산 여의도 목동 중대형 재건축, 서울 한강변 뉴타운 중대형 새 아파트 다 여기에 해당돼요. 두 번째 15억에서 20억. 자, 9억 12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 떨어진 걸 4, 5억으로 갭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면 21억에서 28억으로 신고가 찍고 가네요. 떨어지면 순수익은 12억에서 16억, 4, 5억 투자해서 12억에서 16억을 벌어들여요. 위치는 서울 중심,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영등포, 동작, 강서, 양천, 관악, 동작, 송파, 강동, 동대문, 서대문, 종로, 중구, 대략 한강변 라인이나 도심권이에요. 수도권은 특급, 신도시, 분당, 위례, 광교 등. 아까는 여기 특급이 없었죠.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고가 10억에서 15억이야. 얘 떨어지면 6억에서 9억으로 빠지겠네요. 갭 투자나 대출 받으면 2.5억에서 5억이면 잡아요. 결국 얘는 15억에서 21억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투자 금액 해가지고 8억에서 12억을 벌어들여요. 엄청나죠. 여기는 서울 외곽, 노원, 중랑, 도봉, 강북, 성북, 은평, 구로, 금천 여기에 30평대 신축이나 구축. 자, 서울 중심부에 20평대도 들어가고요. 일부는 30평대. 수도권 중심 1, 2기 신도시,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광명 이런 데 다 잡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억에서 10억. 얘는 3억에서 6억으로 빠지는데 1억에서 2.5억이면 잡을 수 있겠네요. 상승장 예상 시세 8억에서 11억. 그리고 상승 투자 수익금은 5억에서 8억. 어떻습니까? 자, 이거 이상 완벽하게 가르쳐 준 거 있나요? 진짜 이렇게 뛸까요? 여러분들 2013년에서 뛴 것은 얘보다 훨씬 많이 뛰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거 6억이 지금 제가 얼마까지 간다고 했어요? 자, 6억은 여기 14억. 14억은 30억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25억은 65억으로 가고.
자, 예전에 14, 15, 16, 17억이 압구정의 대형이었어요. 지금 30억 갔나요? 60억 갔잖아요. 여기 하나 더 볼까요? 6억. 자, 이 6억짜리가 제가 15억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림픽 선수촌이 6억이었어요. 24억까지 갔잖아요. 오히려 더 갔네요. 이거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핵심 국가 경제위기, 경제침체 이게 지속되는데 자, 문제는 핵심 국가가 위기가 터지든 장기 침체가 되든 자, 유로화 자, 페리티 붕괴, 유럽발 경제위기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유럽입니다. 영국도 문제고 독일도 문제예요. 8월 소비자 물가가 9.1 엄청나네요. 경제 침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문제 때문에 에너지 대란, 물가 그 다음에 유로 폭락하고 있어요. 1유로, 1달러 하회 20년 만에 이루어졌고 지금 파운드화는 지금 난립니다. 미국 경제 위기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물가 8에서 9%,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부동산 주가 급등분기, 경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모기지론 이거 못 갚는 가정들 많을 거예요. 경제 침체 장기화, 이미 1, 2분기가 마이너스 됐다는 것은 미국도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경제 25% 부동산 역할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 경제의 25%를 차지하는데 파산, 미분양, 빈집은 넘쳐나고 자, 개발 회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경제 성장률 0.4%가 뭡니까? 그리고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자, 부동산 직결 바로 금융체계가 붕괴되고 통제 불능. 지금 중국은 모든 걸 뻥튀기 하는 나라예요. 뻥튀기. 자기들 못 사는 걸 잘 사는 것처럼 뻥튀기. 자, 믿지 마세요. 그 세 나라가 중에 하나가 터지게 되면 모든 전 세계는 금융위기입니다. 떼돈 벌기 세 가지. 먼저 경제위기 전에, 경제위기 중간에, 경제위기 후에.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들은 이걸로 볼 생각하세요. 선수들은 이걸로 볼 수도 있지만 먼저 경제위기 전에는 자, 달러 10%, 1달러 1420 지금 이 정도 왔다 갔다 30까지 뭐. 그러면 위기 터지면 1600은 기본으로 봐줘요. 10%밖에 못 먹어요. 그래봤자. 자, 금 15%, 1g당 75,000. 위기 때는 한 9만 원까지 가면 15%. 원화, 그냥 경제위기는요. 원화를 그냥 보유하세요. 저금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집중 투자. 경제위기 중간. 자, 1단계. 코덱스라고 들어봤죠? 인벌스. 자,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인벌스 1 곱하기짜리죠, 이거. 2단계. 코덱스 200, 선물 인벌스 2 곱하기. 3단계. 해외 인벌스 투자하는 건데, 이건 솔직히 선수들이나 하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인벌스, 주가가 떨어져야 먹는 게 인벌스 투자인데,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 뭐 여러분들한테 막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본 사람 하면 안 돼요. 근데 굳이 투자한다면 개별 종목보다 인벌스가 더 유망합니다. 왜? 아직도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경제위기 후에는 이제 이것만 하세요. 주식 3배 벌 수 있어요. 뭐 주가가 1000이든 1200이든 떨어졌다. 삼성전자 딴 거 사지 마요. 코스피 펀드. 레버리지는 조금 아까 인벌스의 반대인데 ETF 이건 좀 실력 있는 사람들. 아무튼 삼성전자나 코스피 펀드를 사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5배. 주식에서 돈 번 다음에 이 부동산으로 오는 거예요. 서울 인접 상급지 폭락한 아파트 갭 투자가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화폐도 5배는 벌 수 있어요. 비트코인 6,000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3만 불까지 얼마든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5배. 자, 이번에는 1억으로 50억 불리기. 정말 전설적으로 이렇게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벌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부동산까지 활용해야 돼요. 코스피 2,500대 연소하라고 제가 여러 번 했죠. 지금은 2,500에서 2,000 사이입니다. 코덱스 인벌스 들어가도 돼요. 다만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인벌스를 했는데 자꾸 손실 본다. 올라간다. 주가가. 그러면 던져버려야 돼요. 무조건 10% 이내에 손실 보면 팔아버려야 돼요. 물려버리면 너무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제 주식을 하려면 손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10%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인벌스 그럼 1.5배 정도 먹을 거예요. 자, 경제위기 쪽으로 가게 되면 1900이 1000까지 내려가요. 그럼 이때 1900 정도 해갖고 코스피 2 곱하기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벌스 2 곱하기를 들어갑니다. 얘는 2배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아마 4배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1억 투자는 4억, 1000만 원 투자는 4천만 원. 자, 이제 빨간 거 1000까지 찍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시 코덱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덱스 200은 뭐냐? 얘는 일반 저거하고 똑같아요. 일반 개별 주식 상품들하고 올라가면 먹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4배 먹었으면 얘가 좀 올라가서 6배. 이제 1200까지 올라가면 이건 완전히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3000까지 갈 때까지 코덱스 레버리지로 이것도 2 곱하기 짜리예요. 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15배까지 벌어줘요. 자, 주식으로 최대치 벌 수 있는 금액은 15배가 한계고요. 이게 후행이 부동산이야. 부동산도 막 꿈틀거리고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에서 1200에서 3000 선에서 레버리지 던져버리고 부동산으로 갭 투자를 해버리세요. 자, 부동산 갭 투자는 아까 4배, 5배, 6배, 7배까지 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벌죠. 50배. 이제 2013년 경제 침체, 부동산 상승 가능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 3.0이 내년에 2.2. 그 다음에 유로존 3.1이 0.3. 우리나라 2.8이 2.2. 미국 1.5가 0.5.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심각하죠. 특히 유로존하고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엉망진창입니다. 경제 전망 22년 3.0, 23년 2.2. 23년이 세계 경제 하락이다. 미국 유로존은 0%로 심각하다. 경기 분석, 물가 미국 4에서 8%대, 금리 미국에서 4에서 5%대, 달러 1400에서 1500대, 자산가치 주가 23년 하락 지속, 집값 23년까지 폭락 확대, 암호 23년 폭락 확대. 그렇다고 해서 내년 언제까지 무조건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를 잘하는 방법 6가지. 이거 활용하세요. 안 팔려요. 안 팔려. 그 말은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안 팔린다는 말은. 아니 당연히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안 팔리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을 하게 되면 지금은 6개월 이내라도 팔게 되면 잘 파는 거예요. 안 팔면 그냥 곤두박질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냐고요? 떨어진 폭에 2배 이상 더 떨어져요. 자, 3곳 이상 매물 내놓고 단지 내 번화가 이렇게 구분해서. 두 번째, 중개소를 최고 대우로 하세요. 중개소 사장님들을 수고비로 그냥 3배를 준다든가 최고의 비싼 선물을 사준다든가 환심을 사시라고요. 자주 찾아뵙고 대화도 나누고 교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유대강화, 친밀감 이거 필수입니다. 자, 현실 가격 판단, 저가 매물 아주 낮게 내야 돼요. 매물이 100개가 있으면 싼 매물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 싼 매물에 맞춰야 한다고 여러분들 매물을요. 비싸게 내놔갖고는 그냥 그건 시간만 낭비. 좋은 환경을 조성하세요. 직접 거주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리모델링 어떤 상황이 되게끔 하거나 끝까지 매도하세요. 바닥 시세보다 그래도 비쌉니다. 바닥 시세보다 비싸니까 끝까지 매도. 걷어들이지 말고. 지금 부동산이 불타고 있네요. 이제는 글로벌 경제 침체가 우리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물론 그 주가와 부동산 급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